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3월 1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쉽진 않지만 역시나 또 고름무수 해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이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 이것을 트럼프가 여러모로 지금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따지자면은 그냥 그는 뭐 중고등학교 중퇴생도 아니고 사회 부적응자의 공감 능력 제로의 초등학교 중퇴생 정도의 행동을 취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특히나 그의 이제 우리 언론이 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과거의 발언들을 비춰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그것도 지금 다 모두 와해되고 재조립되고 있지만 중에서 가장 미국과 고위급 대화가 활발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보십시오. 지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개인 자격 총리로서 미국을 방문한 게 지금 몇십 년 만의 일인데 그게 50일 사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산업부 장관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또 전화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뭔가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지금 19일까지 일주일간이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밑에 기사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량 조절하고 확대를 검토하겠다. 특단의 대책, 수출 통제까지 하고 최악의 상황이고 모든 방향 열어두겠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엄청 초조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지난번 동남아 순방 때 트럼프의 어떤 이란 침공권을 처음 접했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진행 방향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트럼프가 원래 짐작했던 거에 더해서 조금 더 많은 짜내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궁하다. 그렇지만 결론은 같다. 대충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거든요. 자, 쉽게 끝날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이 동남아 순방 때 국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지난 주말에 한 10일 전에 트럼프가 종전이다. 끝났다 전쟁. 영국 항공모함 보낼 필요 없다. 우리는 이란의 공군과 해군을 와해시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도까지를 우리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병 요구까지 판이 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병 요구는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제가 예단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도 그런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유럽은 좀 노 다 했어요. 우리가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봐서는 안 가는 게 맞죠, 당연히. 근데 중국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만약 우리가 간다 하면은 중국과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트럼프가 노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간다면 중국과 같이 간다. 그럼 일본도 따라온다. 이것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룹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러시아는 항상 뒤에 있죠. 예.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어제 기사를 보면은 3월 31일 날 중국 방문하는 것을 연기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이거 전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중국이 언제 미국이 하는 일을 도와줬습니까? 반대를 했으면 반대를 했지, 서로 간에. 있어서 언론이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극화 세상에서 주요 파트너가 바뀐다. 즉
유럽을 떼내기 위해서 노력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대책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럽의 입장을 다 경험한 트럼프가 갑자기 유럽한테 손을 벌린다? 이건 제스처죠. 안 올 거 알면서. 예, 그럼 그 반대가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미 된 상태예요. 중국 안 간다 이야기했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안 가는 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상태로 자 보름 한 달 이상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더더욱 궁금한 거예요. 김민석이 저 위에 구테르테 유엔 사무총장하고 저 빼딱하게 구테르테는 지금 피곤해 자다가 일어나서 사진 찍는 이런 폼인데 이거 하러 갔겠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2인자가 활발하게 대통령과 면밀하게 대통령의 그 협의하면서 국정을 진행시켜 왔는데 오늘 그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은 사진이에요. 이제 19일까지 출장이니까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가야 되겠죠, 유럽을. 그럼 유럽의 일정이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지구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 한국 오는 거니까. 자, 그럼 유럽에서 하루 일정인데 제네바 가서 국제기구의 장들을 만난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트럼프와 만났다는 부분, 그리고 JD 벤스랑 만나서 미국이랑 조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달을 했고, 이재명한테. 이재명은, 이때까지 계획과 또 달라졌다. 그렇지만 더 심화되는 부분이다. 물론, 여러 가지, 트럼프가 위험한 수를 두고 있지만은, 지금 유럽까지 다 반대로 돌아서는 이 마당에 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붕 뜬 건데, 그렇다고 그게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를 지켜주느냐? 아니죠, 절대로. 트럼프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혼자의 절대적인 힘으로 이란을 징치할 수 있느냐? 당연히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 대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저의 멀뚱멀뚱한 사진하고, 이 이재명의 긴장감하고,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지요. 자, 유럽 쪽의 뉴스를 볼까요? 마침 이제 프랑스의 국영방송이 이런 기사를 두 개를 띄웠네요. 위에 거 보면은 왜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이거 매우 적절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언론도 이런 질문을 해줘야 돼요. 왜냐? 왜 그럴까? 저는 거기서 한국어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지난번 이재명이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CC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 즉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걸 떠올려야 돼요.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죠. 당연히 다극화 세상의 한 축으로서 인정하겠다. 이제 너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31일 중국 방문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17일이거든요. 13일 남았어요. 그 사이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동영상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봤고요. 지금 언론에서 뭐 그런 저기에 대한 대답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밑에 거는 이건 좀 더 어차피 프랑스 똑같은 이제 프랑스 지금 국영 방송인데 미국이 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럽의 동맹들이 안 간다 그랬다. 이건 동맹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걸 몰랐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거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란전을 통해서 저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기다리던 일이고 새로운 주요국들이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엔은 그대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상임 이사국들 자체가 힘이 빠졌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힘 있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의 두 개는 미국의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 정도 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벌였을까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뭐 MBC 보도까지 나왔네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도 안 간다. 그래서 처음에 5개국 언급했다가 7개국이 됐다. 이제 오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나 그 외에 오늘 나온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독일의 수상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그 외에 두 개 나라가 어디냐? 하나는 호주였고 나머지 하나는 독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어요, 사실은. 내심 독일과 일본은 기분이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병력을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패전국들, 전범국들이. 근데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요. 독일이 족쇄가 풀리는구나 이제.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과의 관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북한하고 중국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봅니다. 다극화 세상이잖아요.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족쇄를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다 미국하고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잖아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대신에 새로운 강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한국이죠. 그리고 미국이 과거에 미국이 엄청나게 적대적이었고 전 세계 깡패로 지금 판명되어 있는 이란과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때 반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자, 일본 너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헌법을 고치든 말든 독일 너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감히 해본다는 겁니다. 한국이 참전을 만약 한다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안 갈, 시간이 지금 촉박하거든요. 가는데 예전에도 보면 10일 이상 걸리잖아요. 2주일 정도. 군함이 가는데.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을,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됐다. 누가 주도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실제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 중국에 가는 시진핑의 초청을 연기하지 않고 연말에 이번 달 말에 간다? 그러면 당장 내일 배가 출발하더라도 못 가요. 그 전까지는. 아니면 가더라도 형식적이다. 사안은 그 전에 끝날 수 있다. 왜냐? 중국 가기 전에 판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 되면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는 있다. 세상의 방식이 바뀐다. 독일과 일본은 족쇄가 풀린다. 영국과 프랑스는 엿먹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더 이상 나를 지지해주는 그룹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죠. 이 정도 시나리오는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이런 거 분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들 회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죠. 호주가 군함 안 보낼 거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독일 총리가 수상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7개 국가에 포함되는 나라가 호주하고 독일이다. 독일이 의미가 크다. 또 호주도 여기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국익의 신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향후 멤버로서 새롭게 부상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강력한 연대의 끈을 맺어가고 있죠. 호주도. 예, 이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트럼프 잘가 안녕 빠이빠이 굿럭 이렇게 했죠. 프랑스하고 한테도. 자, 프랑스 통신 나온 거, 프랑스 국영방송 기사 볼까요? 밑에 거. EU의 지도부들이 트럼프의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상했을 것이고, 위에 거는 CNN 보도죠.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루 만에 확정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 중국과 한국이 간다?
어차피 일본과 독일은 못 가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겠죠, 속으로. 다음 기회는 갈 수 있겠다라고. 예, 이게 복잡하게 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간다면 갈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란과 뭐 싸움이 붙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다면 말이에요. 가면 둘 다 가고 안 가면 둘 다 안 갑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연기됐느냐 안 됐느냐. 어제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 나왔지만 하루 지나고 오늘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어졌어요. 예, 그럼 그 사이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엄청나게 궁지에 몰린 거예요. 현재 대중들의 전 세계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G7이 전 세계를 이끌고 온 서방의 축이잖아요. 세계 중심이고. 그 G7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구석으로 몰린 거고, 트럼프가 희한한 짓 많이 해왔고, 국내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 트럼프가 되게 옹색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꽃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예,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이건 젖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젖대기. 엄마 가슴에 옥도전기 바르고, 고약 붙이고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보도가 났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여론이 이렇게 이제 대충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렴치, 동맹을 부르고 꽁무니 뺀 미국 함정. 동맹을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꽁무니를 뺐다? 도착하지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아무도 안 간다는데 아직. 꽁무니를 뺐다. 그냥 미국 도망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볍게 뜯어보면 기사가 기가 막혀요, 이거. 미국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른 동맹들은 간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누구도. 밑에 MBC 기사 볼까요? 동맹팔 비틀더니 이제 총알바지 요구. 부끄럼조차 상실한 트럼프 외교. 이걸 트럼프가 원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고, 개입하면서 전혀 다른 판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죠, 당연히. 자, 이 정도 되면은 북한에 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탈출구로서 이 정도 정성을 보여주면, 저는 이란은 이미 많은 부분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러시아가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란은 피해가 막심했죠. 어쨌거나. 그것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전체적인 덕으로서, 이 계기를 어떤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이런 이제 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이 발을 담그겠느냐? 중국이 만약 안 간다면, 왜냐하면 실제적인 혜택은 중국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보게 되지. 자,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안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3월 31일 전에 뭔가 큰 전환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봐죠.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석까지 몰린 것 같거든요. 지금 완전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걸 트럼프가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반전 카드는 얼마 안 남았다. 결국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국방부는 중동 파병 공식 요청이 없었다. 외교부 장관은 답변하기 어렵다. 외교부 장관은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루비오한테 전화 왔었다고 그랬죠.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조연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 이재명이 고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민석은 도대체 가서 뭘 하고 있을까 도대체. 진짜 궁금하죠. 네. 제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제2인자인 김민석의 출장 목적,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유엔의 AI 센터 유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어젠다를 가지고 이 전 세계 전쟁의 분위기에서 전 세계의 의견을 모아서 미래의 중요한 길목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도 전혀 빌드업이 되지 않았죠. 출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김민석 스스로가 발표하고 끝이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거 김민석이 가 있는 목적은 지금 트럼프가 이 이란 건을 해결하는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유럽하고 정을 다 끊었어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국, 중국 이야기를 할 정도고, 이것은 트럼프가 이야기해왔던 C5, 코어 5, 즉 주도국이 바뀐다는 거죠. 이래 되면 트럼프 이야기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다음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김민석의 행보를 봤을 때 한국이라고 봅니다. 그게 푸틴이 이야기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같이 마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정인으로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는 아웃이에요. 자, 여기서 새로운 판짜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부상을 하고 있고, 한국의 실행력을 바탕으로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과 우크라이나전이 마치면, 종전이 되면서 동시에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되더라도 어차피 크게는 한 패키지다. 그것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트럼프가 이란에서 벌이는 이런 지선, 그리고 전 세계 대중이 모르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벌이는 일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악한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다. 그게 김민석이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트럼프랑 만나고 유엔을 만나고 유엔의 뾰로통한 사무총장의 표정을 이끌어내고 제네바 가는, 제네바에서 하루밖에 안 보내요, 시간은. 이것은 트럼프와 만났을 때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결정을 했는데 미국이 유엔을 만든 거잖아요. 미국의 패권이 시작됐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나서 국제관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도구로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이제 정말 중립적인 거. 여러 가지 극이 생기죠. 지금 양극이죠. 언제부터 양극이었습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양극이었죠. 러시아, 구소련, 미국. 그러다 구소련이 와해됐죠. 그 다음 한 20년 동안 미국 혼자 질주했죠. 그러다 미국이 망가졌죠, 스스로. 보기에 겨워서. 그러다 중국이 등장했죠. 올라왔죠, 다시. 양극이 됐는데 그게 다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극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다극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 거죠. 기존 유엔을 개혁을 하든지 탈바꿈을 하든지 간에 그 와중에 기존 멤버들이 이번에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거부하는 거에야 맞물려서 다 날아갔죠. 그들은 미래사회 책임을 안 진다라고 갖다 붙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이 같이 간다. 그 둘이 주요 멤버가 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싹 빠진다. 인도하고 러시아가 올라온다. 지금처럼 미국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 이 정도 급을 좀 고민한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기구의 등장은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위기를 초래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몇 년 늦춰졌던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해줘요. 우크라이나전 해결하고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하고, 전 세계 대표적인 적대관계죠. 미국과 북한 관계.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기구가 등장한다. 이런 그림 정도를 그린다면은 김민석이 입을 바짝바짝 침이 말라가면서 미국 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 그러면 조연은 말 못하겠다. 이 정도 설명이 되지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는 말씀을 주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더 똑똑한 분들이 그에 관련된 의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이 돼야 돼요. 이 간극을. 그 트럼프 오늘 이재명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부산에 해수부를 보냈더니 각 지역에서 뭐 전라도는 뭐 달라, 뭐 강원도는 뭐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만큼 국가 미래 전략이 있어가지고 북극 항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뿐만이 아니라 북극 항로 관련된 기업들과 국가기관이 싹 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충우돌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건 다 모르겠지만 역시나 그 목적지는 같다. 그 목적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중국 방문이 3월 30일로 기존처럼 유지된다면은 그 전까지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김민석은 그 일을 하러 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들어와 있지 않다. 미국과 한국이 주도를 하고 뒤에서 러시아가 백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우선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